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까 여러 얘기들을 나누시던데.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원장님 오기 전에 부부 사이에 절대 참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맞아요.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예, 이 부부 상담실에 압도적으로 많은 케이스는 단연 외도 케이스예요. 외도? 네. 참을 수 없는 게 외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상담실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사실 동현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건 이혼해야지. 그걸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옆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게 내 일이 되게 되면 그게 네.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도 있죠. 그다음에 내가 어쨌든 또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벌이가 시원치 않다든지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장은 아무래도 중년 부부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나간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 벌써부터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외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들짝 놀래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중년 부부 케이스에서는 사실 이 지나간 외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서적 처리가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막혀 있는 그 정서가 그냥 누적이 돼서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됐을 때까지 그냥 지내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제 남편분은 너무 이제 징글 맞은 거죠. 그건 몇십 년 전에 그냥 잠깐 외도한 것 같고, 외도도 아니고 그냥 바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울고 먹는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람 대접도 안 하고, 그냥 말은 다 안 해도 표정에서 다 나타난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정말 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남편이 계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기 뭐가 지나가냐. 나는 아직 여태까지도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어쨌든 당신이 시작을 했으면 내 마음에 대해서 뭔가 치유를 해주는 것도 당신이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나만 오히려 더 문제고 계속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나만 뭐라고 하니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다. 뭐가 뭔지 아직도 문제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인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드세요? 저는 사실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제 일처럼 막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분은.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쨌든 더 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조금만 뭔가 내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그럼 그 감정이 다시 또 원상복귀되다 보니까 네. 요거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은 다시 그게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외도는 아주 근간을 흔드는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네. 차라리 돈 문제를 치거나 뭐 맞아요. 주식을 뭐 막 이제 뭐 했거나. 몇천씩 잃어버렸다. 뭐 맞아요. 이런 거든 그냥 다시 어떻게 보면 또 돈 벌면 되고 그렇죠. 두덕두덕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외도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느 한쪽, 외도를 한쪽이 용서를 구하다가도 내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라고 적반하장으로 네. 나올 수도 나오게 있어요. 되는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주 좀 해보신 듯한. 제가 요즘 그 이혼 관련 프로그램들을 너무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봐서? 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싹싹 빌다가도 네.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에게 다 맞춰줘야 하느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태도가 네. 돌변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 외도 문제가 심각한 거는 부부가 처음에 시작을 뭐로 했죠? 결혼식? 네, 연애? 믿음. 네, 맞아요. 연애를 했잖아요. 네. 연애를 한 건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남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 부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은 남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느낌이 조금만 스쳐도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실 내용적으로 남녀 관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외도를 걸렸으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일단 발뺌을 먼저 하고. 절대 아니다. 네가 아니 그게 난 아니다. 아니다. 응. 절대 아니야. 일을 당신이 하다가 지금 만난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야라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증거를 이제 코앞에 이제 들이대면 이제 네. 발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때가 더 얄미워요. 오. 차라리 처음부터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 정말 가슴 아팠겠다, 놀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 그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를. 괘씸죄가 더 들어갑니다. 오. 예. 이때 남편들이 완전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 잘 하시는 말씀들이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네. 다시는 안 그럴게. 네. 정말 이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가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를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안해, 잘못해서 그냥 다시는 안 무조건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것도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말이죠? 나. 남편 본인 자신을 위한 말이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부인을 위한 말이 아니라 네. 나 자신을 위하는 거죠. 그러면 미안해라는 말이 예,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거네요. 뭐냐면 두 번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마. 하지 마, 말하지 마. 1절만 해. 네. 이제 그만해.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는 미안하지만 이게 단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외도건을 알게 됐는데 네. 더 연동을 하고 연결을 하고 뭔가 더 이렇게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남편이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얘기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는데 거기에다 단절까지 더 갖다가 들이미는 입장이 됩니다. 야.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경악을 하겠죠. 경악합니다. 더 크게 화를 내고 네. 더 힘들고 하늘이 꺼지는 그런 심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다고 딱 잡았대도 그거는 아주 파렴치하고 미안하다고 해도 그렇게 느끼고 이게 참 어렵네요. 야, 근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는 그나마 양반이네요. 그래요. 부부의 세계를 보니까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러다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이씨, 뭐 사랑한 게 죄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도대체? 못하는 네. 예, 그러니까 다안 되네. 천반하장으로. 이게 사실 이제 입장이 바뀌면 금방 이해가 돼요. 네. 만약에 부인이 외도를 했다. 그때 남편분들이 어떨까요? 아, 가만 안 했죠. 야, 그러면은 차라리 그럼 당신도 외도 한 번만 피고 와 우리 쌤쌤하게 이렇게. 야, 형, 그게 뭡니까 도대체? 가능하지 그래도 아니고. 그거는 해결 아, 방법이 진짜. 아니에요. 뭘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저기 당신도 한번 해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부 생활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례 중에는 한 20년 동안 정말 여자를 바꿔서 외도를 했던 남편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50대 중반이었어요. 네. 카사노바요? 근데 이제 부인이 아이를 다 키우고 이제 사회봉사를 한다고 11월 달에 김장철에 네. 가서 김장 전체 같이 담그는 그 모임에 가서 김장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는데 그 사회복지사 센터님께서 어머니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우 오늘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허리 아프셨겠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런 문자를 전체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네.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본인은 20년 동안 여자를 바꿔서 외도를 해왔던 사람이 네. 부인한테 온 단체 문자 그거 하나 갖고도 경악을 하고 상담실로 뛰어왔던 케이스가 있어요. 웃긴다. 이건 오바죠. 이게 입장이 바뀌면 이럴 수 있다는 것. 이게 남자들 입장에선 남편분들 입장에선 이게 바뀌어진 심정이 어떤지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하고 내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좀 외도를 할 수 있어도 아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외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외도일까요? 일단은 뭐 마음부터
외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이 네. 뛸 때부터? 심장이 뛰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다. 외도 전문가야? 외도입니다. 예, 전문가라고요? 외도는 저는 아까 방송 전에 심장이 뛰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 심장 우리 아내를 보고 뛰고 싶은. 또 거짓말 한다. 또. 우리 아내가 또 오늘 머리를 바꿨거든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아, 그럼 부정맥입니다. 너무 좋아. 어디 미용실 얼마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어쨌든 거리더라고. 예. 나는 그렇게 스킨십 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제 부부지간에는 상대의 남사친, 여사친 뭐 똑같이 있는 거죠. 예,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어쨌든 외도의 규정은 내가 모르는 이성 관계부터가 외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고 괜찮으면 소개하고 다 알고 오픈된 상황에서 웬만하면 1대1로 만나는 자리는 피하고 피하죠. 그래도 뭐 한 두세 명에서 만나는 자리, 네. 그러니까 3명 정도가 만나는 자리라든지 이렇게 뭔가 아내한테 또 남편한테 다 오픈된 관계는 상관없지만 그것이 뭔가 좀 가려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편 배우자 쪽에서 아 저거는 이상해라고 느끼는 그 지점부터는 거의 외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저 촬영 갔다가 그 축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차다가 발톱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나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밴드가 있다길래 그 밴드를 이렇게 발에다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다면서 아내한테 발을 보여주면 내 발톱까지 빠지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그치, 그치. 밴드 이거 여자 건데? 누구 여자 거 해줬어. 근데 갑자기 누구라고 설명하기가 옆에 있던 여자 누군데? 아니 옆에 있던 누군 말 더듬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이건 진짜 찐이다 찐.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옆에 아까 그 누구 아가씨가 그 여자 건데 뭐 젊은 친구 그거 밴드야. 와 그거 해명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곤란하셨겠습니다. 너무 곤란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 좀 이제 해프닝이다. 힘이 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해명하기가. 그 남편 발톱을 해줬는데. 오해받는 입장도 굉장히 참 버겁고 힘듭니다. 네. 그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떤 마음이 있어서 밴드를 그렇죠. 바는 게 아닌데. 그렇죠. 발톱이 예. 빠졌는데 지금. 발톱이 빠졌는데 그거를 아프냐가 아니라 밴드 누구 거냐를 찾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곤란했겠어요. 네. 네. 이 중년 부부들의 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오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정을 흔드는 일은 다 전체를 흔들 생각은 아예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발만 밖으로 뺐다가 다시 턴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외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남편분들의 아주 고전적인 외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됐네. 내면적으로는 되게 당당한 게 있어요. 나는 집에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무슨 뭐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무슨 뭐 그렇게 막 외박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집에 대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의 많이 빈도수가 없긴 하지만 부인 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남편에 대한 기대가 깔끔하게 다 없어졌을 때, 아주 비었을 때 그냥 형태만 이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외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두 개 다 요즘 MZ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년 부부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인 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 오셔서도 상당히 당당해요. 진짜로 당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부부 상담을 하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우정차 출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준 거예요. 남편이 뭔가 좀 개선이 돼서 앞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게 지금 좀 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외도를 한 저 내연남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 사람하고 산다 이런 게 아니다. 그냥 나한테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했었다. 난 그거를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는 꽤 있는 편입니다. 예. 사실은 부인 외도 케이스가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꺼졌을 때 하는 게 부인 외도 케이스이기 정뚝 때문에 떠들 때. 남편 외도 케이스하고는 정뚝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겁나시죠? 네, 저희가 다 아직까지 결혼이
초년생들이 많다 보니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중년 부부 케이스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도를 지금 막 몇십 년,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외도에 대한 상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이후에 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아파하는 걸 사실은 굉장히 고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플까요? 아직도 왜 아플까요? 사랑하니까. 네, 이 지점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외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일찍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일찌감치 들어와서 막 화장실 청소, 뭐 설거지, 뭐 집안일, 뭐 애 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외도를 뭐 버려놨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면죄를 주는 시간이지 실제 그런 가사일, 안 하던 가사일을 막 한다고 해서 부인 입장이 뭔가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부인이 상처받은 이 내면에 대해서 뭔가 레이저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행동과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잘한다, 뭐 일찍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이런 거는 그냥 더 씌우는 거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어떤 뭔가를 치유해주는 작업 없이 그냥 뭔가 좋은 걸로 그냥 막 덮어가려는 그런 의도는 부인의 상처를 더 깊어지게 할 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이렇듯이 외도는 사실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네. 우리 부부한테 문제가 발생됐구나. 우리 부부한테 무슨 문제로 이런 큰 문제가 이렇게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직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참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뭐 외도를 만약에 한 상태에서 이제 아내하고의 어떤 진솔한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나의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겼다면서 막 이렇게 막 또 나는 어쨌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통의 시간이 되지 끝이 않을까. 없겠다 대화가. 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남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너도 그랬잖아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끝이 안 나더라고요 싸움이. 네. 저는 맞아요. 부부는 아니지만 연애를 할 네, 때도 네, 맞아요. 마치 잘못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너도 그랬잖아.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이미 지난 걸 또 얘기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악이죠. 힘들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야, 참 이게 자기 반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 관계보다도 사실 이게 부부 관계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내용도 있고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도 있고 사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있고 사실 멀리 보면은 손자, 손녀도 지금 영향을 다 받을 일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가족 관계라는 게 정말 간단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 가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부가 사실은 마주보고 정확한 이야기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뭔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내가 남편이잖아 라는 생각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약간 좀 권위적인 태도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상대편에 있는 부인의 심정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외도가 보약이라고 지금 강의 네. 안에 써졌는데 어떤 말일지 네, 너무 그래서 궁금해요. 이 외도는 감사해요. 네. 이 외도는 결국은 우리 부부의 어떤 내면에 균열이 간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이 외도를 잘만 다루면 사실은 엄청난 보약으로 쓸 수 있어요.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외도가요? 네. 야. 외도 케이스를 정확하게만 잘 다루면 훨씬 연애 때 마음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위험한 근본적으로는 발언이다. 오? 남자분들 외도하고 나서 보약이야, 임마. 내가 너에게 보약 주려고 지금 너에게 어디서 약을 팔아? 외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왔잖아, 지금. 네, 약 파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와이프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여보, 이거지. 여기 남자 보이지? 보약이야. 어떻게?
그거 누가 책임져요? 나 진짜 너무 끔찍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외도 케이스를 외도 케이스를 정말 잘만 다루면 네. 이것이 부부 사이에 어떤 보약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어떻게 거예요. 해요? 왜 어떻게? 예,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급했네요. 네. 네. 그래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관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관점은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나한테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관점이니까. 그래서 관점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 쪽으로 관점을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많이 상처받았겠네. 굉장히 놀랬겠네. 굉장히 놀랬겠네. 굉장히 놀랬겠네. 엄청 살떨렸겠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어. 당신 정말 배신감이 컸겠어. 이렇게 관점을 이동해서 부인이 느꼈을 심정을 읽어주시는 거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알면서도 그랬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따지는 구간이 있고 어. 막 뭔가 비난을 하고 네. 막 뭐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기뻐야 되는 일이죠. 그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막 이 난리를 칠 그 시간을 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내 아내잖아요. 내가 그걸 견디리라. 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어려웠겠어. 너무너무 힘들었겠어.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 당신 잠은 잤어.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더 얄미운 것도 그걸 알면서도 바람 피고 왔나 이런 마음도 들고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애가 어떻게 바람 폈니? 뭐 이렇게 막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당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 진짜 미웠겠네.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견뎌내는 게 견뎌내야 필요하기도 돼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관점을 이동해라. 미안하다, 뭐 다시 안 그렇게 이런 네. 말보다는 네. 내 관점이니까. 그래 미안하다 이해하고 저기 비상금 좀 드릴게. 어머, 비자금 좀 때에 따라서는 금융치료도 네, 뭐 금융치료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됩니까? 되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부인의 심정을 읽어주는 것하고 플러스 내 마음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너무 몹시 후회하고 있어. 몹시 내 후회한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 아이들은 물론이고 당신 얼굴 볼 낯이 없네.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 맞아.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내가 참여하는 그 마음을 내가 오래도록 갖도록 할게. 이렇게 부인에게 관점을 부인에게 옮겨서 부인의 심정을 읽어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네. 관점을 내 관점으로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이 3종 세트 말고 네. 내가 얼마나 몹시 부끄럽고 참회하고 있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시점은 맞지만 사실 내 내면 안에서는 아직도 현재 있었던 것처럼. 진행형이에요. 네, 맞아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끝난 거죠? 남편이 끝났지.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끝났다는 것만 계속 주장을 하시게 되면 부부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안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 그냥 겉돌고 이렇게 뭔가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부인이 뭐 인정을 해주거나 뭐 존재감을 뭐 이렇게 좀 알아주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마음의 부채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이혼을 안 하고도 지금 이 생활을 하는 게 어딘데 당신 내 입장 돼봤어. 이렇게 되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1도 남편이 별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얘기 들었더니 저는 와닿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으세요? 저는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아내하고의 어떤 싸움이 있었을 때 네. 뭔가 제가 잘못하면 아까 했던 3종 세트를 제가 남발하거든요. 미안해 잘못. 미안했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하고 또 하거든요 제가. 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또 아내는 또
답답해하고 이제 그 그렇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 배웠듯이 아 굉장히 우리 아내가 힘들었겠네. 관점만 좀 바꿔도 아내가 마음이 많이 풀리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지 금융치료를 곁들이라고. 유치원 합니까? 한 1억 정도 줘. 1억 정도 주면은 또 1억 정도 줄 거면 이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원하면 이혼입니다. 1억 정도 줘야지 그래도. 재산이 1억이 없는데 뭐 1억 하려고 풀리지. 대출까지 네, 받아야 그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에서 꼭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예, 부인의 심정을 읽어주는 것과 참회? 네, 내 입장에서의 것도 함께 가셔야 돼요. 같이. 그게 5대5가 되셔야 됩니다. 같이 하고.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 내가 너무 내가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는 거, 후회하고 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반복된 실수를 하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근데 이 지금 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부의 근간을 흔드는 흔드는 일이고 거라서. 네.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 외도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중한 시간이 정말 몹시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부인 쪽도 그렇게 다 잡고 들어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깨질 만큼의 그런 잘못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뭔가 또 이제 보상이라는 게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회당 보상까지. 그래서 이 이제 보상에 대한 거는 아내를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분명히 실행이라고 했어요. 마음 속에서만 있고 실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부인 입장에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본인만 한 거지 부인 입장에서는 닿은 게 없기 때문에 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3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무슨 거지? 시간적인 우선순위, 시간 안배를 부인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 할애를. 예, 금전적인 우선순위. 돈을 쓰더라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한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부부를 중심으로 돈을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정서적인 마음을 쓰는 것도 우선순위 대상으로 부부가 주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되면 부인의 마음은 실제 안정감이 점점 획득이 되거든요. 부인 입장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외도도 근간을 아까 흔든다고 했던 그 문제도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점점 획득이 되는 그런 시간을 안정감이 점점 획득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분명히 부부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년 부부들은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건강하고 완전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50대 후반, 막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건강하고 완전히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단절이 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은 약을 드셔도요, 약이 잘 효과를 발생시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못 꼭 받아? 관계를 개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뭔가 아까 연애할 때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약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시간과 돈을 쓰는 걸 보라고 하잖아요. 그 우선순위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다시 사실은- 연애할 때처럼 좀 마음도 네. 쓰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금전, 돈은 이퀄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누구 뒤통수 치고 돈을 뺏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번 돈은 이퀄 마음이에요. 마음 이퀄 돈이고 돈 이퀄 마음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또 많이 쓰시면 돼요. 시간을 많이 같이만 있고 돈을 안 써,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상관없지 저는 그래서 않을까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저희가 하나 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데요? 사회적 어떤 외도 보험 이런 거 하나 가입 만들어서 외도하고 나면 외도 자동으로 이체될 수 있게. 이체되든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외도하셨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어떤 약간 옷차림도 약간 보험회사 직원인가? 직원처럼 그런 어떤 보험 저 보험 FC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네. 만들어서 상품 하나 내놓으면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나간 중년 부부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아, 네. 사실 고맙습니다. 유익하긴 했는데 이게 뭐 나한테는 닥칠 일이야라는 좀 거리가 뭐 그러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네, 애도 네. 3명 있고 네. 저희 아내는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저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주변에 주변에 그런 외도 문제를 겪는 분들을 실제로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출연자 3분은 제가 일단 볼 때 굉장히 탄탄한 분들이세요. 네, 다 이제 한지도 얼마 안 된 그럼요. 분들이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동엽 씨는 뭐 제가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 외도를 할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예, 일단 뭐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아내도 몸 만들까봐 걱정해서 제 몸을 이렇게 배도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기 이게 때문에 뭐냐면 자체가 안 이제, 돼요. 이제 외도 방지 바디라고. 외도 방지 바디. 예, 예. 방지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분들 다 요래 만들어 놓으세요. 아, 네. 잘 먹여서 잘 키우겠습니다. 돼지로 만들어요.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아 보여서 좋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간이 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이 곁들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원장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